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제가 요새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까끌한데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가 그리고 수험생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유형인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 있죠. 대체 왜 그런 거야? 대체?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적이 안 올라.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N수생이라면 사실 수험을 결정했다고 하면 재종반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재종반에 가야만 혹은 재종반에 가면 성적이 오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제 수강생 중에서도 이 재종반하고 맞지 않아서 여길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재종반이나 독재학원 포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여기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부모님들이 집에 애들이 있는 거를 힘들어 하시죠. 눈앞에 안 보이면 편한데 눈앞에서 이제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비싸더라도 학원 보내려는 거죠. 맞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어쨌든 학원에 있으니까 전년도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사실 당연한 생각인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착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하루에 12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재종반 시스템 자체가 이 밸런스를 추구하거든요. 성적을 올리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여러분.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골고루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즉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뭐를 위해서? 약점 보완을 위해서. 만약에 전부 다 약하다. 그러면 한 해로 안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 1년 만에 만약에 전과목이 4, 5등급인데 1년 만에 그걸 다 보완한다?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활 결심하실 때 만약에 자녀분의 성적이 골고루 막 4, 5등급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2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자녀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재종반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추구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의 혹은 수험생 본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약점 보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과목별로 시수가 거의 균등하고, 그쵸? 그리고 이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 대부분 모든 과목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때요?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무조건 다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소화가 불가능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고, 또 약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겁나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원하세요? 진짜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하세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거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징표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것이지, 그 학벌 껍데기 자체로 거길 꼭 가야만 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 재종반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는 결국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된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요,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재종반을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재종반을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다니시더라도 상반기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시간이 다소, 부족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 수업, 아니면 학원 자습 시간을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약점 보완이 필요하고, 이 약점 보완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회독이 필요해요. 다회독이.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 자녀 중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1회독을 하는데, 이걸 이제 꼼꼼하게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여학생이에요. 혹은 성격이 꼼꼼한 남학생이에요. 다른 유형은 뭐냐면, 1회독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야. 약간 대충 할지라도 빠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추가적으로 회독을 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A와 B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형이 점수가 오를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한 유형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르고요. 한 유형은 점수가 확 오릅니다. 누가 오를까요? A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B 유형이 성공하고 A 유형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1회독을 하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있는 걸 일단 까먹고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밸런스를 깨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그랬어. 근데 1회독을 꼼꼼히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른 과목들도 밸런스를 맞춰서 1회독을 꼼꼼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에도 꼼꼼하게 시간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시간 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약점 보완이 제대로 안 돼요. 반대로 1회독을 빠르게 하고 회독을 추가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1회독을 빠르게 한다. 그러면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약점이 뭔지 정확히 아는 수험생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내가 약한 게 뭐고 대충 내가 좀 더 나은 게 뭐고 이런 느낌을 갖고 수험생활을 시작하는데 빠르게 회독을 치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잡혀요. 지금 1회독을 꼼꼼하게 하잖아요. 그럼 물론 좀 더 그게 명확하게 잡히긴 하겠지. 근데 시간이 거의 두 배로 들어. 상반기에 1회독을 한다. 그러면 6월까지 1회독을 한다는 얘기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 1회독을 빠르게 하는 경우는 회독을 빠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만에 1회독을 쳐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1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3회독 정도를 칠 수가 있고요. 늦게 시작한 친구들 혹은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6월 말까지 하면은 2회독은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6평 성적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약점 보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평 성적은 크게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상반기에 이제 약점 보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1회독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하반기에 멘붕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 2회독을 하려고 보니까 앞부분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개념을 하게 됩니다. 왜냐?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개념 공부가 안 끝나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 개념 공부하고 있어. 아무한테 말은 못하죠. 부모님한테도 말은 못하죠. 근데 애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1회독을 빠르게 대충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뭔가 이제 학습 정확도라고 할까요? 내가 이 부분을 뭔가 명확하게 안다는 느낌은 A 유형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내가 뭔가 빠르게 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대강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불안해하지 않아. 왜? 바로 2회독을 할 거니까. 그래서 2회독을 하면서
그 몰랐던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약점을 알았으니까 이회독제는 뭐예요? 그냥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부분은 한 번 더 복습이 되니까 더 좋은 거고, 약점은 이제 더 보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집중을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재종반 시스템은 무조건 A라는 거예요. A라는 거야. 상반기에 무조건 꼼꼼하게 1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꼼꼼한 것도 보통 꼼꼼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주는 정보를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고, 커리큘럼 상으로는 되게 꼼꼼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또 수험생 본인이 볼 때는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끝나고 애들이 멘붕에 빠진다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과목 수가 2개 이상이면요, 재종반은 부적합해요. 무조건이에요. 왜? 이걸 올려야 대학을 갈 텐데, 이걸 올려야. 근데 재종반 시스템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상반기에 밸런스를 추구하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기에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적절하지가 못해요. 일단 그 수업 시스템 자체는. 근데 그러면 이제 재종반을 그만두란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습 시간에요. 자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습 시간에 요 약한 부분 위주로 인강을 추가적으로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재종을 다니는 애들 중에는 그냥 재종반 수업만 잘 들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재종반을 때려쳐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지. 우리 자녀가 재종 수업 따라가기에도 급급해. 그래서 인강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재종반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약점 보완이 안 되잖아. 근데 재종반 수업을 들으면서 별도로 이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그거 다녀도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건 재종반을 다녀라 마라가 아니고 그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냐. 밸런스를 좀 깨고서라도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개념을 빠르게 이회독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독을 하려고 안 하고 인강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종반에 그 출강하시는 선생님들 자체가 인강에 나오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강사들의 강의력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거 그냥 쭉 따라가면 되겠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적은 안 올라. 성적 상승사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재학원이나 기숙학원 역시 회독수를 늘리지 못하면, 기껏 독재학원 갔는데 상반기에 꼼꼼하게 1회독하고 앉아있으면 재종반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쟤 왜 저렇게 안 오를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 하루 공부 시간 10시간 이상을 채운다면 공부의 양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경쟁자들 간에. 10시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광탈이야. 이거는 기본 요건조차 못 갖춘 거야. 아시겠습니까? 10시간 이상은 채워야 돼, 무조건. 최소 12시간은 해야 돼. 근데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채운다면 그 다음은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돼. 그냥 10시간, 12시간 앉아있는다고 해서 성적이 100%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오르는 애들은 방향성, 이 회독, 그리고 약점 보완,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0%를 해야 돼. 120%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중에 공부 이외의 것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른 걸 생각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공부를 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왜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될 게 명확한 걸 알면은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시키기로 했어. 그거 시키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두 개 중에 고민할 때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무수한 선택의 갈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명확하게 잡히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120%, 약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120%를 쏟지 못하면 성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약점이 뭔지 체크하고 그거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재미를 느끼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적은 오르게 됩니다. 그쵸? 기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났어. 그럼 엔진을 고쳐야지. 라디에이터를 고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나 축구, 뭐 결승전이라고 해봐. 이 수험 기간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승전이잖아요. 결승전. 이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자기 몸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편히 쉬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승전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경기 자체에 집중하고 미친 듯이 하잖아요. 수험생활 그렇게 돼야 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아, 힘들어. 내가 몸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좀 편히 쉬고 싶다 생각할까? 안 된다고. 수험생활은 몸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 알겠죠?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막 일부러 막 없는 질병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지. 조금 졸리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야. 조금 졸리더라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재종반이나 다른 학원들을 봐도 5월달까지는 비교적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6월부터는, 자, 6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애들이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6평 봤는데 겉으로 노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면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근데 속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날씨 자체가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 나이브해지는 게 있어. 루즈해지는 게 있고 그때 이제 이성 친구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시죠? 그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특정 친구들은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애를 시작해요. 당연히 몰래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험생활은 망한다. 애들 막 저녁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 아니면 이제 학원 끝나고 보면은 서로 이제 뭐 번호 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거고. 근데 대다수가 이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싱숭생숭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부터 재종을 다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쌀벌하고 팽팽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노력 대비 결과가 극대화되는 비법.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공부 시간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7일 평균 60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N수생 기준으로. 고3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학교 갔다 와서 대여섯 시간 공부하는 거 죽을 정도로 힘들죠. 재수생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3 여러분들은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하는 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즉시 과목별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더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정해.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목의 경우에는 인강을 듣거나 과외를 듣거나 단과를 들어. 알겠죠? 그리고 독재학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강을 듣겠다고 간 친구들이니까 인강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 시간을 많이 배정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과목의 문제풀이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돼.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해서 특히 더 약점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전 개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개념을 빨리 돌려. 빨리 1회독을 돌려. 막 배속을 하란 얘기가 아니야. 막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거나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시간을 빨리 회독을 빨리 쳐. 그리고 잘 아는 거 그냥 넘겨도 돼. 해서 1회독을 빨리 하고 2회독을 하면서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상반기를 종료하시면 하반기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잡히니까 남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더 집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골고루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한두 시간씩은 더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균 공부 시간이 보통 이렇거든요. 국어 3시간, 수학 4, 5시간, 영어 1시간, 탐구 1시간 반씩 두 과목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가 약하다. 그럼 평균 공부 시간은 3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국어에 4, 5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달만 해봐. 국어가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좀 줄여도 되는 거야. 이걸 왜 안 하냐고. 그리고 국어 수학이 다 약하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국어가 원래 3시간이었지. 그럼 일단 국어를 4시간으로 해. 그리고 수학이 원래 4, 5시간이었지. 그러면 얘를 6시간 해. 대신에 탐구 시간을 1시간 30분씩 줄여가지고 2시간만 해. 그리고 영어를 30분만 하는 거야. 혹은 얘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하는 걸로 전환을 하면 시간 활용이 더 되잖아요. 그것도 못한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 더 하면 돼. 아니면 학원 끝나고 스터디 카페 가면 되잖아. 쌤, 그거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열심이 아닐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쌤, 저는 효율을 중시해요. 그래서 뭐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해요. 개소리 하지 마. 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괜찮아.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뭐 조금만 쉬어라 해서 쉬는 건 인정할게. 근데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학원이나 재종반 겨우겨우 10시간, 12시간 채우면서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뭐 이제 재종반이나 독재 갔다 와서 2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거야. 혹은 뭐 TV 보는 거야. 아니면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이제 부모님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럼 부모님이 야, 너네들 너네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아 엄마 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효율 위해서 좀 쉬어야 돼. 안 된다고. 그 절박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운동을 해. 아니면 일찍 자든지. 그게 나아. 괜히 뭘 한다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점점 더 생각하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마라톤이나 축구나 달리기 결승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고. 다른 걸 생각할 여가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을 하잖아? 이 경쟁 전선에서 멀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쟁자들 중에는 분명히 공부에 올인하는 애들이 있어. 학원 끝나고도 스터디 카페 가서 더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여러분들의 경쟁자지. 그 학원 끝나고 2시간 동안 쉬고 효율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학원에서 정말 초집중을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했다. 그리고 본인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으로 부모님께 증명해서 안심시켜드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해도 돼.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좀 격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부모님도 들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재종반 강의는 약점 위주 필요한 것만 듣고
본인 공부의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험생활의 본질, 수험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야구선수 이치로가 이렇게 얘기한 말은 참 좋아합니다. 이치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은 그런 수험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까? 만약 어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기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기고 있다면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희한하게도 수험생활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수험생활을 다시 하고 싶고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왜? 나의 100%를 쏟아내지 못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게 돼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쓴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1년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